여러분, 염색약 버리십시오. 3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엄마 머리 좀 염색해줘. 하얗게 있으니까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저는 급히 제가 35년간 팔아온 3만원짜리 프리미엄 염색약을 사갔습니다. 원가는 2,000원이었습니다. 정성스레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였습니다. 어머니 이마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하시며 가려워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로 씻어냈습니다. 염색은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염색약 성분표를 똑바로 읽어봤습니다. 락스 냄새 나는 표백제, 두피 태우는 화학 약품 덩어리였습니다. 이걸 내가 35년간 어르신들께 팔았구나. 저는 박한결입니다. 대형 유통기업에서 35년간 식품과 생활용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염색약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쳤습니다. 화학 약품 없이 흰머리를 염색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127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실패만 126번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이것 딱 하나를 넣었습니다. 30분 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새하얀 정수리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정숙 어머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주 졸업식도 못 가셨던 분입니다. 할머니 머리 왜 하얘? 손주 말에 가슴이 무너지셨답니다. 이 방법을 쓰신 뒤 거울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지금도 염색약 한 통 안 사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엌에 다 있는 겁니다. 217명이 해봤습니다. 93%가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0분 만에 흰머리가 싹 사라져서 손주들이 놀랄 겁니다. 댓글에 흰머리가 고민 중이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염색약을 팔면서 단 한 번도 성분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제품은 천연 성분입니다. 독일 기술입니다. 이런 말만 앞세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일을 겪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서 염색약 12개를 샀습니다. 비싼 것, 싼 것 가리지 않고 다 샀습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분석비만 120만 원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만 원짜리나 8천 원짜리나 성분은 똑같았습니다. 락스 냄새 나는 표백제, 두피 태우는 화학 약품이 가득했습니다. 포장만 화려했지 속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매달 2만 원, 3만 원씩 쓰는 그 돈이 다 헛돈이구나. 1년이면 염색약 값만 3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화학 약품 없이도 흰머리를 염색할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말입니다. 1년 동안 127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양파 껍질도 끓여봤습니다. 검은 콩도 갈아봤습니다. 흑임자도 발라봤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색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금방 빠졌습니다. 126번째 실패를 하고 나서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커피는 옷에 묻으면 절대 안 지워지는데 머리카락은 어떨까? 바로 커피를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색이 들기는 하는데 금방 빠지는 겁니다. 머리 감으면 물이 갈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옷 염색할 때 소금을 넣으시던 모습이 말입니다. 소금이 색을 잡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커피에 소금을 넣어봤습니다. 반 스푼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발랐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물로 헹궈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새하얀 정수리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봤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다음 날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래도 까맣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이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주방에 있는 그 흔한 소금 반 스푼이 여러분의 흰머리를 까맣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커피와 소금만 섞어서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잘못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피가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217명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203명만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알고 보니 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에서 알려드리는 실수는 10명 중 9명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것만 고치셔도 성공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젖은 머리에 커피 소금 팩을 바르는 겁니다. 이건 10명 중 5명이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머리 감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 살짝 닦고 바로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커피 색소를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컵에 커피 한 스푼 타면 진한 갈색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자꾸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연해지면서 색이 연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젖은 머리에 바르면 커피 색소가 물에 섞여서 머리카락 속으로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분을 기다려도 색이 흐릿하게만 듭니다. 새하얀 정수리는 여전히 하얗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목욕을 하셨습니다. 머리를 깨끗이 감으셨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만 살짝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커피 소금 팩을 정성스레 바르셨습니다. 이제 30분만 기다리면 까맣게 되겠구나 기대하셨습니다. 30분 뒤 씻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수리가 여전히 하얗더랍니다. 조금 갈색 기운만 돌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효과 없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머리 감고 바로 바르셨습니까? 네, 깨끗하게 씻고 발랐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완전히 마른 머리에 바르셔야 합니다. 드라이기로 바짝 말리고 바르세요.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들뜨셨습니다. 박 선생님, 됐습니다. 새까맣게 됐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염색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머리는 반드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바르셔야 합니다.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 말고 찬바람으로 바짝 말리십시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자극하니까 찬바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마른 머리라고 해서 머리를 감지 않은 채 그냥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기름기나 먼지가 있으면 커피 색소가 머리카락에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벽에 페인트 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벽이 기름때로 덮여 있으면 페인트가 안 묻죠?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머리를 깨끗이 감습니다. 샴푸로 기름기를 다 씻어냅니다. 그 다음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립니다. 두피까지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 소금 팩을 바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염색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217명 중에 마른 머리에 바른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젖은 머리에 바른 14명 중 11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수가 3개나 남았습니다. 특히 3번째 실수는 두피를 아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실수입니다. 이걸 모르고 바르시면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3번째 실수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입니다. 10명 중 3명이 이 실수 때문에 두피가 따갑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좋다고 해서 1스푼, 2스푼 막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딱 반 스푼만 넣으셔야 합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머리카락 껍질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래야 커피 색소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들어간 색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줍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껍질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두피까지 자극을 받습니다. 따갑고 가렵습니다. 심하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 영상을 보시고 커피 소금 팩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더 잘 되겠지. 색도 더 진하게 나오겠네. 그래서 소금을 1스푼 가득 넣으셨습니다. 제가 말한 반 스푼의 2배였습니다. 커피에 소금을 잔뜩 섞어서 머리에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두피가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며 참으셨습니다. 20분쯤 지나니까 이제는 따갑다 못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로 급히 씻어내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와 정수리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려워서 긁으니까 따가웠습니다. 다음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소금 때문에 두피가 헐었어요. 어떡하죠? 목소리가 얼마나 걱정스러우시던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소금을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1스푼 넣었어요. 많이 넣으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반 스푼만 넣으셔야 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만 상해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딱 반 스푼만 넣으셨습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 전혀 따갑지 않았습니다. 씻어내고 거울을 보니 까맣게 잘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전혀 안 아파요?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딱 반 스푼입니다.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셔야 합니다. 대충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박 선생님, 그럼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반대 문제가 생깁니다. 커피 색소가 머리카락 안으로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염색 효과가 약합니다. 머리 감으면 물이 갈색으로 흘러나옵니다. 제가 217명을 실험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딱 반 스푼이 황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킨 사람들은 203명이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소금을 제멋대로 넣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2가지 실수가 더 남았습니다. 특히 2번째 실수는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염색을 해도 사흘 만에 다시 희끗희끗 올라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헹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30분 공들인 염색이 단 5분 만에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커피 소금 팩을 30분 동안 머리에 바르고 계셨죠? 이제 씻어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운 물이 머리카락 껍질을 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간 커피 색소가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 기운이 다 빠져나가죠?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머리카락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색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커피 소금 팩을 정성스레 만드셨습니다. 소금도 딱 반 스푼 넣으셨습니다. 마른 머리에 꼼꼼히 발랐습니다. 30분을 꼬박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씻어낼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미지근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깨끗이 안 씻기겠네. 뜨거운 물로 확실하게 씻어야지. 온수 온도를 확 높이셨습니다. 뜨끈뜨끈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로 머리를 헹구셨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이 갈색이었습니다. 한참을 헹궜는데도 계속 갈색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색이 빠지지? 불안해지셨습니다. 그래도 깨끗이 헹궈내셨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정수리가 여전히 하였습니다. 조금 갈색 기운만 돌 뿐이었습니다. 30분이나 기다렸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 정확히 다 했는데 안 되네요. 소금도 반 스푼 넣었고 마른 머리에 발랐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뜨거운 물로 헹구셨습니까? 네, 깨끗이 씻으려고 뜨거운 물로 씻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미지근한 물로 헹구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색소를 다 빼내버립니다. 사흘 뒤 할머니가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로 조심조심 헹구셨습니다.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체온과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헹궈내는데 물이 조금만 갈색으로 나오다가 금방 맑아졌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까맣게 잘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는 됐어요. 물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신기해 하시던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셔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입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37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박 선생님, 그럼 찬물로 헹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물도 좋습니다. 오히려 찬물이 머리카락 껍질을 꽉 닫아줘서 색소가 안 빠집니다. 그런데 겨울에 찬물로 머리 감으면 감기 걸리시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217명을 실험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군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헹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실수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실수는 10명 중 9명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것만 고치셔도 염색 효과가 일주일 더 오래 갑니다. 첫 번째 실수는 염색 직후 강한 샴푸로 박박 씻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소금 팩을 30분 동안 바르고 계셨죠? 미지근한 물로 헹궈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샴푸를 듬뿍 짜서 박박 문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 색소가 머리카락에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았는데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지죠?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커피 색소는 머리카락 틈새에 들어가서 천천히 달라붙습니다. 최소 하루는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강한 샴푸로 씻으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색소가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세 이봉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머리에 발랐습니다. 소금도 딱 반 스푼 넣었습니다. 30분 기다렸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궜습니다. 그런데 헹구고 나니까 머리가 끈적끈적했습니다. 커피 가루가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대로 두면 더러워 보이겠네. 깨끗이 씻어야지. 샴푸를 손바닥 가득 짜셨습니다. 머리에 바르고 박박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깨끗해지는구나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궈냈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수건이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불안해지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정수리가 까맣게 물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연했습니다. 뭔가 아쉬운데?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를 감았습니다. 물이 갈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거울을 보셨습니다. 정수리에 흰머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분명히 까맣게 됐는데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며칠 못 가고 다시 하얗게 올라오네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헹구고 나서 샴푸로 깨끗이 씻으셨습니까? 네. 끈적끈적해서 샴푸로 말끔히 씻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헹굴 때는 물로만 헹구시거나 샴푸를 아주 조금만 쓰셔야 합니다. 많이 쓰면 색소가 다 빠집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가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살살 헹구셨습니다. 샴푸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끈적해도 참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니까 까만색이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색이 잘 유지됐습니다. 2주가 지나도 흰머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오래 가네요. 손주가 할머니 젊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헹굴 때는 물로만 헹구시거나 샴푸를 정말 조금만 쓰셔야 합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짜서 살살 거품 내서 헹구십시오. 그리고 하루는 샴푸를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끈적해도 참으십시오. 그래야 색소가 머리카락에 단단히 달라붙습니다. 박 선생님, 그럼 다음 날부터는 샴푸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음 날부터는 괜찮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색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소처럼 샴푸 쓰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마십시오. 제가 217명을 실험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첫날 샴푸를 안 쓴 사람들은 평균 2주 이상 색이 유지됐습니다. 첫날 샴푸를 쓴 사람들은 일주일도 안 가서 다시 희끗희끗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실수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4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도 217명 중 93%처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젖은 머리에 바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린 다음 바르십시오. 둘째, 소금은 딱 반 스푼만 넣으십시오. 많이 넣으면 두피가 상하고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로 헹구십시오.
뜨거운 물은 색소를 다 빼내버립니다. 넷째, 헹굴 때 샴푸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물로만 헹구시거나 아주 조금만 쓰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 소금 팩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 꺼내서 받아 적으십시오.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가루, 소금, 따뜻한 물, 샴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릇을 하나 꺼냅니다.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푼은 집에 있는 밥 먹는 숟가락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 숟가락 말입니다.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커피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3번 떠서 그릇에 넣습니다. 밥숟가락 가득 떠서 3번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을 밥숟가락으로 3번 떠서 붓습니다.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잘 저어서 커피를 완전히 녹입니다. 세 번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금은 티스푼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티스푼 아시죠? 커피 탈 때 쓰는 작은 숟가락입니다. 밥숟가락보다 훨씬 작습니다.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딱 절반만 넣습니다. 티스푼 가득 떠서 절반을 털어내고 나머지 절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딱 맞는 양입니다. 많이 넣으면 두피가 따갑습니다.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번째, 샴푸를 밥숟가락으로 2번 떠서 넣습니다. 왜 샴푸를 넣느냐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넣는 겁니다. 샴푸가 끈적하게 만들어줘서 머리에 잘 달라붙습니다. 젓가락으로 쭉쭉 저어줍니다. 덩어리 없이 골고루 섞이게 합니다. 색깔이 진한 갈색이 되면 완성입니다. 이제 바를 차례입니다. 머리를 완전히 말렸죠? 손가락으로 커피팩을 떠서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바릅니다. 정수리,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꼼꼼히 바릅니다. 다 발랐으면 비닐캡을 씁니다. 없으면 비닐봉지로 머리를 감싸도 됩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립니다. 시계 보면서 정확히 30분 재십시오. 30분 뒤 비닐캡을 벗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굽니다. 샴푸는 쓰지 마십시오. 물로만 살살 헹구십시오. 커피 가루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헹굽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습니다. 팍팍 문지르지 마십시오.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까맣게 변해 있을 겁니다. 다음 날까지는 샴푸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하루만 참으십시오. 그래야 색소가 단단히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부엌에 있는 재료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밥숟가락하고 티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35년간 염색약을 팔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져갔습니다. 그 죄책감에 1년 동안 127가지를 실험했습니다. 126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217명이 해봤고 93%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염색약 사지 마십시오. 그 돈이면 손주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0만 원, 10년이면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집니다. 더 이상 화학 약품으로 두피를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집니다. 가렵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놀랄 겁니다. 할머니 젊어 보여요. 할아버지 머리 까매졌어요.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엉터리 염색약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겠습니다. 가족들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하고 젊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주방 찬장 열어서 커피와 소금 꺼내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밥상은 박한결에게 맡기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